네, 안녕하십니까. 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럴 리는 없지만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주식을 무어라 정의를 내렸을까요? 제 생각에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까요? 주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라고 내리지 않았을까요? 자, 고영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7.02%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매물대 얘기를 하고 당일날 상승하니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언젠가 61위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자, 원을 그려놓고요. 고점, 하락, 저점, 눌림목, 고점. 이 간단한 원리로 가장 핵심적인 61위평의 가장 핵심인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도 61위평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저점이었죠? 그렇죠? 자, 이 자리를 보시면요. 비록 반달 모양은 아니지만, 자, 고점, 저점, 눌림목, 앞으로는 알 수가 없죠? 네. 61위평을 떠나서 모든 이평들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네. 전망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고영에 대해서요. 매물대 차트를 보셨으니까 매물대 차트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1위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의 자리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10일과 20일이 61위평을 벗어났지만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매물대를 보시면요. 제가 이때는 매물대가 아주 두터웠고 불과 3일 사이에 매물대에 천공이 열려 있으니 여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에 앞으로의 매물대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한 13일 정도 과거의 악성 매물대 자리에 캔들이 사라진다. 13일 정도 지나면 악성 매물대 자리에 캔들이 계속 소진이 되기 때문에 13일 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캔들이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이제는 하락이란 얘기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캔들 위에 있는 악성 매물층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캔들 바로 위에 매물대는 줄어들고 곧 천공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면 자, 이때까지만 해도 매물대가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이 주식이 갈지를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자, 61일평이 어중간한, 그러니까 완전 하락을 하다가 이때부터 종이격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가 61일평이 상당히 양호해졌죠. 네, 그러면서 한 방에 돌리는 캔들을 만들어 버렸죠. 61일평을. 그리고 매물대의 변화를 보십시오. 바로 전에 매물대와 그리고 바로 후에 매물대의 변화를 보십시오. 자, 지금과 비교해 보면요, 이 캔들의 적군, 즉 악성 매물층들은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요. 네, 이 캔들의 악성 매물층들은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캔들의 악성 매물층들이 계속 흡수가 되면서, 시간 가치로 흡수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캔들이 모두 사라지니, 이 캔들이 마지막 여기 하나까지요, 사라지니 이 좋은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61일평을 돌리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저점이 돼버렸죠. 자, 지금 보시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악성 매물층들이 시간 가치로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뚫어서 시간 가치 없이 그냥 공간 가치로 날려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예측하기가 쉽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간 가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지만 13일을 기다려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기 위에 매물층들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 비록 내 위에 매물대는 이렇게 쌓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내 매물대 위에 공간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내 매물대 위에 공간은 사라질 것이다. 악성 매물층이 시간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뭐 이 당시에는 악성 매물층이 없었죠. 아, 있었네요, 사실은. 여기. 그쵸? 내 자리가 여기 있을 때는 얘네가 악성 매물층이죠. 그쵸? 네. 얘네가 사라짐으로써, 점점 사라짐으로써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한 것이다. 시간 가치로 따져보면 13일, 한 13일 그 정도 남았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바뀌면, 즉 얘가 상승을 하면 이 시간 가치도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매물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 지우겠습니다.
아직은 역배열이다. 역배열이죠? 자, 그러면 50일 며칠 남았냐면요. 자, 하루 아니죠? 잠깐만요.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정도 지나면 4일 정도 지나면 여기 고점까지 이만큼의 터닝스팬 2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9일의 신고가가 났죠? 9일의 신고가, 즉 전환선이 상승을 한다. 전환선이 상승을 하고, 자, 기준선은 어떨까요? 자,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기준선이 하락을 한다.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금 현재는 데드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전환선이고 이게 기준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일 후부터는 기준선이 하락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좀 약간의 상승을 해주면 전환선은 상승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꾸준히 올라간다. 그러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골드크로스가 난다. 지금까지 보시면 데드가 나고, 그쵸? 데드가 나고 골드크로스가 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여기서 골드크로스가 났죠? 네. 그렇지만 연속성이 없었고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드크로스가 나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도 나름의 어떤 이유 있는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용은 여기까지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일 뿐이고, 분봉을 보시면 저는 다행스럽게도 여기까지 올린 이 세력, 기사가 뜨기 전부터 사실 뭐 좋은 기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대가 한 5시, 고용에 대한 기사가 이렇습니다. 자, 시간대가 5시 16분, 5시 25분 전부터 5시 25분 전부터 사기 시작한 5시 20분이죠. 이 세력들이 결국에는 여기 마지막에 여기가 거래가 35만 주, 여기가 대략 한 30만 주 정도 됩니다. 결국 종가를 여기에 맞춰놨다. 이걸 보면 당장 일시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가를 여기에 맞추지 않고 여기 라인에 맞췄다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끝내는 주식이다. 그런 상승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어쨌든 종가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괜찮은 의미의 캔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루하루 매물대의 변화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120개 매물대 차트. 네. 그리고 캔들이 늘어나면서 어디가 줄고 내 캔들 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요. 이 그물망 차트에 이 촘촘한 그물을 뚫어 올리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 촘촘한 그물이 결국 매물대죠. 네. 자, 어차피 제가 영상은 계속 올릴 것입니다. 올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름의 어떤 그런 철학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셔서 꼭 제 말이 무조건 옳다 이런 거보다는 나름의 다른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 010 번호 올라오는 영상은 아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시작과 결론이 항상 똑같다. 주가가 오르면 이 주식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고 하고 결국에는 010으로 전화 문자를 남기시라. 이제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요. 그 유튜버 방송들은 이제 보지를 않겠습니다. 아예 그냥 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고용 확인했고요. 다른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얘네들의 강력한 손절 라인, 이제는 걱정을 그래도 과거니까요. 일단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